안녕하세요. 사고제로TV입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무설탕이나 저당을 강조한 식품들 많이 드시죠? 오늘은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을 위해 이러한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제품들의 진실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설탕을 줄이려고 제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살은 왜 그대로죠? 그리고 배는 왜 이리 더부룩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요. 무설탕 저당 식품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될까? 겉포장은 달콤한 제로 아이스크림이라도 칼로리와 지방 함량은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보면 무설탕 또는 저당을 크게 내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들이 즐비합니다.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런 제품들이 인기인데요. 그런데 제로 슈가라고 홍보하는 아이스크림 중 일부는 칼로리와 포화지방 함량이 일반 아이스크림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개를 시험한 결과 당류 함량은 확실히 낮았지만 몇몇 제품은 당류 0지, 나머지도 24지로 일반 아이스크림의 20% 이하 수준이었어요. 열량은 제품에 따라 57에서 201kcal로 다양했고 특히 초콜릿 코팅된 초코바 형태 아이스크림은 개당 149에서 201kcal로 일반 아이스크림과 맞먹는 열량을 보였어요. 포화지방도 초코바형은 한 개에 8에서 10g이나 들어있어 일반 아이스크림 약 10g과 비슷했고 일부 제품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한 개에 들어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설탕만 없을 뿐 기름과 칼로리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칼로리는 줄이지 않고 단맛만 인공감미료로 대체된 식품이라면 체중 관리에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렇게 열량과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을 자주 먹으면 살이 찌고 혈중 중성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늘어날 수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물론 무설탕 저당 아이스크림의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당 함량 자체는 매우 낮아서 혈당 급상승 위험은 줄인다는 점인데요. 다만 설탕이 없다가 살이 안 찐다는 사실이 아님을 염두에 두시고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열량, 포화지방 함량을 함께 살펴보세요. 0g 당류 문구만 믿고 과신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어떤 초코바형 제로 아이스크림은 당류는 0g이지만 열량이 200kcal를 넘고 포화지방도 하루치의 6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결론은 무설탕 디저트라도 양을 조절하고 가능한 열량과 포화지방이 낮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설탕과 당류를 줄이려고 애쓰는 가장 큰 이유, 바로 혈당 관리와 비만 예방일 겁니다. 설탕을 비롯한 단순당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쉽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당류 형태로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훨씬 급상승한다고 해요. 게다가 단순당들은 영양가는 별로 없으면서 열량만 높은 경우가 많아서 과잉 섭취 시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설탕, 과자, 꿀, 시럽, 음료수 등에는 항상 주의의 눈길을 보내야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전체 식사 중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특히 주식이 밥이다 보니 평균 탄수화물 비율이 65에서 70%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총 에너지의 5,56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800kcal를 드신다면
그중 55에서 60%면 약 990에서 1080kcal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셈인데 이를 그램으로 환산하면 1g당 4kcal이니 하루 250g 안팎의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곡류와 과일, 유제품 등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총량을 관리하는 거죠. 또 중요한 팁 하나. 설탕이나 단 음식을 드셨다면 그만큼 다른 탄수화물을 줄여서 총량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생일잔치에서 케이크를 몇 조각 드셨다면 그날 저녁 밥은 평소보다 반 공기만 드시는 식으로요. 당류도 결국 탄수화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체 탄수화물 예산 안에서 서로 대체해주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설탕 대체품도 단맛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니 우리는 여전히 단맛을 갈구하게 되거든요.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단맛을 줄여가다 보면 과일의 은은한 단맛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할 땐 힘들어하지만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속하면 단 음식에 대한 미각이 예전보다 예민해져서 조금만 달아도 너무 달게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설탕 줄이기 챌린지를 한번 실천해보세요. 일상 속에서 커피나 차는 무가당으로 단맛 나는 음료 대신 물이나 블랙커피로 후식으로 먹던 케이크를 건너뛰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건강한 단맛, 건강한 식탁 꾸려나가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